1월 22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굴 수출 대국 2위지만 그만큼 쓰레기로 배출되는 굴 껍데기는 골칩니다. 최근 이 굴 껍데기로 보도블럭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물 빠짐이 좋아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첫 소식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굴 박신장입니다. 야적장에서 굴 껍데기 분쇄 작업이 한창입니다. 냄새나고 침출수에 파리까지 꼬여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국내에서는 굴 껍데기가 연간 29만 톤가량 배출됩니다. 이 가운데 11만 톤은 재활용하지만 18만 톤은 바다에 버리거나 육지에 묻을 수밖에 없어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굴 껍데기의 주 성분은 탄산칼슘으로 물을 잘 흡수하는데 한 기업이 이에 착안해 보도블럭을 만들었습니다. 굴 껍데기를 잘게 부수고 콘크리트와 펄프를 섞어 강도를 높였습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물 빠짐 좋은 재료를 결합한다면 좀 더 좋은 투수 블럭이나 투수 콘크리트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보도블럭을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 100m가량 설치했습니다. 비가 와도 미끄럽지 않아 학생이나 교직원 등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비가 오고 그럴 때 물이 잘 빠지니까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미끄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업체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어린이 안전 대상도 받았습니다. 물 빠짐 좋은 콘크리트 등 활용 분야가 넓은 만큼 골칫거리 굴 껍데기가 친환경 자원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녹차 주산지인 전남 보성군과 경남 하동군이 이른바 다원 결의를 맺고 한국차 세계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푸르른 녹찻잎이 산지를 따라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찬바람에도 여린 새순들은 싱그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 제1호로 등록된 전남 보성 녹차입니다. 580여 농가 800여 헥타르 면적에서 녹차가 생산되는데 국내 생산량의 40%를 차지합니다. 우리 보성차는 지리적 여건이 첫째 좋고 깊은 맛이 나는 어떤 그런 오묘한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남 하동 역시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된 녹차 생산량이 35%에 이릅니다. 녹차 생산의 두 축인 보성과 하동은 지난 17일 이른바 다원 결의를 맺고 자매 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부흥을 함께 도모하기로 한 겁니다. 두 지역 군수는 찻잔을 들고 환담을 나누며 영호남의 화합과 교류에 대한 의미도 새겼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고 또 뜻을 공고히 다진다면은 전 세계 시장에 한국 차의 장르를 만들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차가 세계 속의 차가 될 수 있도록 양군이 이렇게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두 지자체는 차 산업 외에 문화와 예술 분야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처음으로 공공형 반려견 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반려견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놉니다. 주인이 공을 던지자 서로 먼저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대구에 처음으로 공공형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축구장 넓이와 비슷한 크기로 보호자 쉼터와 펫카페 등을 갖췄습니다. 안에서 못 뛰니까 밖에 나와갖고 노는 걸 좋아해요. 친구들이 많으니까 계속 뛰어댕기고. 동물 등록이 된 반려견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소형견과 대형견이 따로 놀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는데 공격성 등 성향을 확인한 뒤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질 테스트를 받고 괜찮으면 바로 리드줄을 풀고. 달서구는 반려견과 주인에게 유대감 강화와 예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공간이 어떤 그러니까 반려견 문화를 갖다 정착시키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도록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달서구는 지역 주민에게는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구조견이나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입장료 감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기 화성과 평택을 잇는 하천이 화학물질로 오염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화성의 한 화학물질 공장 화재로 오염수가 인근 하천을 따라 퍼진 건데 평택시는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시퍼렇게 변한 하천이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는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지난 9일 화성의 한 화학물질 공장 화재로 창고 안에 있던 화학물질이 소방수와 함께 흘러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참 이거 큰일이 지금 어떻게 묻어다 왔다가 정화를 시키기 전에는 이 방법이 없잖아. 여러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든 탓에 물고기 수천 마리도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오염된 하천 곳곳에서는 이렇게 폐수 운반 차량 수십 대가 동원된 정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천 오염수가 많게는 5만 톤에 이르는 데다 운반 차량 한 대당 400에서 6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볼 때 최대 1,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택시는 하천 인근 마을 2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함께 사고 수습에 나선 화성시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하천 오염으로 피해를 본 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지난해 성남시는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의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현지 지사처럼 제품 홍보와 통역 등을 지원해 주는 건데 참여 기업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성남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1층에는 의료기구와 헬스케어 장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모두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해외에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곳은 성남시가 처음입니다. 센터에는 현지에서 채용된 교민 등 직원들이 상주하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회사들이 연락이 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매칭이 되고 입주업체의 제품 홍보와 마케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관 당시 20개 정도였던 참여 업체는 현재 5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LA라고 하는 시장을 저희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 전시관이 교두보를 만드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남시와 자매 도시인 플러턴시도 투자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d we will make sure that their innovations, that their investments in Fullerton reap future benefits. 일부 기업은 현지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온라인 마켓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두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 모시고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예. 아침부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예. 일단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봤잖아요. 적극 나서고 계시는데 배경과 상황을 좀 들어볼게요. 예, 저희가 작년 6월에 LA 인근의 플러턴시에 성남 비즈니스 센터를 우리가 개설을 해서 미국 우리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한 성남 기업들 43개가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51개로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거기서 현지에서 이제 통역과 또 여러 또 바이어들 소개하고 이러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현지 기업 3개 기업과 또 우리 거기 입주 기업들과의 또 이제 서로 MOU도 체결하면서 예. 거기에 대한 판로 개척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미국 플러턴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CS 라스베가스에서 예. 열린 2024 CS도 참석을 했는데 얼마 전에 다녀오신 예.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남관을 우리 성남에서 관을 따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예. 우리 관내 기업 24개가 이제 전시에 참여를 했고, 또 그중에 이제 또 성남 관내 기업 전체 합쳐서 15개가 CES 혁신상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상담액이 한 2,700억 정도 상담을 했고,
또 계약 금액만 해도 한 1,400억 정도의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AI의 최고 대학이 있는데 그 피츠버그에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저희가 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판교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캠퍼스 유치까지 논의를 하셨고 이 백현 마이스 사업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성남 시민들이 수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이제 우리 성남의 그 분당에 정자동 1번지, 그러니까 자벌드 옆인데 그 6만 2천 평 부지에 시유지에 6조 2천억짜리의 이제 대형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전시 컨벤션 또 공공 지원 시설 또 뭐 공동주택 또 업무 시설 뭐 호텔 이런 게 이제 들어서는 건데 그게 이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1로 해가지고 작년 12월 27일까지 실시 인가 신청이 컨소시엄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이 그냥 다 물 건너가는 건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컨소시엄 그 업체들 간에 연대 책임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길래 그걸 이제 끝까지 우리가 관철을 시켜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됐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뭐 이제 인가 절차를 밟게 되고 25년 이제 3월경에 이제 인가가 날 걸로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토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공공기여 등등 해서 한 2조 4천억 정도의 성남의 이익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지금 마련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문제도 좀 볼게요. 일단 민선 8기 공약이었죠.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겠다고 밝히셨잖아요.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성남시립의료원이 이제 509병상의 종합병원인데 이제 그 의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영으로 하니까. 그래서 병상 가동률도 509병상 중에 한 100병상 평균 20%밖에 안 되고 또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전공의는 물론 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 종합병원으로서는 굉장히 그 값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급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저희가 갖고 있는 뜻이고 그래서 적자도 한 뭐 의료 손실도 한 500억 이상이 매년 되고 있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서 그 시민 여론조사가 76%가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조건부 찬성까지 합치면 93%가 대학병원 위탁을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병원에서 교수진과 전공의들이 다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대학병원급 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서 지금 이제 작년 11월에 복지부에 이제 위탁 운영에 대한 이제 승인 신청을 요청해 놨고 또 앞으로 이제 시의회 동의라든가 또 공모 절차를 거쳐서 대학병원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5개월 정도 내에 아마 최종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과정을 하나하나 이제 밟고 계시는 상황이고 순회교 통행이 제기가 됐어요. 지난해 4월 이제 하천 보도부 불량 보도부 사고 이후에 완전 점검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성남의 20개 탄천의 교량 중에 18개에 대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한 결과 다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회교는 이제 분당 탄천 교량 중에 제일 긴 179m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2등급을 받았어요. 즉시 사용 중지. 그래서 이제 사용을 중지한 끝에 최근에 이제 밑에 그 교각 부분 아랫 부분에 32개의 철근 이 골조를 세워가지고 이제 8차선인데 8차선을 이번 18일 날 이제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방향 또 분당 방향으로 해서 4차선씩 이걸 순차적으로 재가설을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모두 교량을 재신축하는 건데 시민들께서는 8차선을 통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계속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 또 18개 교량이 모두 부실해가지고 그 차도부는 그냥 놔두고 이 인도부, 보도부가 그 교각이 없이
덜렁덜렁 이게 철근으로 끼워져 있는 컨텔리버 공식 그 방식으로 지어져서 그거 다 철거하고 새로 만들 겁니다. 지금 판교 AI 반도체 R&D 허브 조성도 발표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예, 정부에서 판교를 AI 반도체 R&D 허브로 만들겠다. 아주 좋은 발표입니다. 저희 판교는 현재 전국에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의 팹리스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50% 가까이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와 또 제3판교의 시스템 반도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또 인재 양성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우리 성남 판교의 AI 반도체 R&D 센터를 구축하는 데 대해서 성남시는 기존에 있는 여러 인프라를 활용하고 정부의 지원 이렇게 맞물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AI 반도체 R&D 센터가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발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성남시 어떻게 또 이끌어 나가겠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성남시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많은 그 대장동,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건들에서 많은 그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성남시는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해서 시민 여러분의 그 걱정은 불식은 물론 앞으로 뻗어나가는 미래의 4차 산업 특별도시 또 선진적인 선도적 도시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선 도시로 역할을 다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고 신상진 성남시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